서울의 추운 겨울밤, 민정의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정은 민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낯선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민정은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사라졌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정은 나에게로 왔다. 채야, 미안해.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 나 너 없인 못 살아.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지옥이 시작되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저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정과 나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다. 서울대에서 문학을 전공하던 우리는 우연히 같은 세미나에서 만났다. 민정은 밝고 야심찬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방 전체를 밝혔고 나는 그 미소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우정이 아니야? 사랑이야.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서로의 꿈을 나누었다. 민정은 작가가 되고 싶어 했고 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사랑은 금기였다. 특히 민정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해 놓았다. 정아, 너 결혼해야 해. 우리 집안 명예가 달렸어. 민정의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말했다. 민정은 저항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외출을 제한했다. 우리는 몰래 만나야 했고 그럴 때마다 민정의 눈에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채아, 나 어떻게 해? 나 너 사랑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내 안에서도 불안이 커져갔다. 만약 우리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가족의 버림, 친구들의 비난, 직장의 해고.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결혼식 전날, 민정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야, 나 모태기 결혼 못해.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식장에 섰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죽은 듯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정은 신랑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왔다. 그녀는 신혼집을 버리고 나의 작은 아파트로 왔다. 미안해, 채야. 나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언론까지 동원되었다. 대기업 딸 실종시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도망쳤다. 작은 모텔에서 숨어 지냈다. 민정은 매일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가족 말을 들었을까?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정아, 이제 우리 둘이야.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정은 직장을 잃었고 나는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게다가 민정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났다. 채야, 나 꿈에서 아버지가 나를 쫓아와. 나를 죽이려 해.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 왔다. 민정의 결혼 전 그녀는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야, 나 임신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결혼 전에 이미 시술을 받았고 결혼식 후 확인된 임신. 하지만 민정은 그 아이를 원치 않았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야? 가족의 강요야. 그녀는 낙태를 고려했지만 나는 반대했다. 정아, 그건 생명이야. 우리 함께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민정은 흔들렸다.
사회의 시선,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한국에서 불가능했다. 우리는 논쟁했다. 민정은 채야,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질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민정의 가족이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우리를 찾았다. 어느 날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정아, 나와. 민정의 오빠였다. 민정은 공포에 질려 숨었다. 나는 문을 열고 대면했다. 민정은 여기 없어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동생이 망가졌어. 내년 같은 년 때문에.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정은 결국 나서서 말했다. 오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채아랑 함께 할 거야. 오빠는 분노하며 떠났지만 그 후 가족의 압박은 더 세졌다. 민정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나의 직장에 연락했다. 학교에서 나를 부르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선생님, 동성애자래. 민정의 임신은 우리의 관계를 시험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구토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녀를 돌보며 우리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채야, 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 신고조차 어려웠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만 돌아왔다. 민정은 점점 우울해졌다.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결혼 안 했으면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어느 날 민정은 사라졌다. 아파트에 메모만 남겼다. 채야, 미안해. 나 돌아갈게. 아이를 위해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갔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민정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었다. 민정은 임신 사실을 숨겼고 나는 그녀가 떠난 후 병원에서 확인했다. 아이는 이미 내 안에 있었다 하니 민정의 시술로 인한 아이를 내가 입양 형식으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정은 모른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아이를 낳기로 했다. 민정이 떠난 후 서울로 돌아온 나는 혼란 속에 빠졌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결혼시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민정은 가족의 압박에 굴복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 그녀는 몰래 연락했다. 채야, 여기서 지옥이야. 하지만 아이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이가 이미 내 품에 있다는 사실을. 임신 기간 동안 나는 고독했다. 학교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채 선생님,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정의 아이를 키우는 건 내 결정이었다. 민정의 시술로 태어난 아이.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병원에서 내가 대리모 역할을 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복잡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서울의 일상은 잔인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병원에 가고 밤에 민정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내 어머니는 채야, 너 왜 결혼 안 해? 나이도 많아졌는데 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치부되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나를 따라다녔다. 민정의 가족은 나를 적으로 삼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멀리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민정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강요된 결혼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내년 같은 게 감히 그 후 나의 직장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민채 선생님은 동성애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 줍니다. 오 학교장은 나를 불렀다. 민채 씨, 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졌다. 왜 우리의 사랑이 죄가 되는가? 아이의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홀로 진통을 겪었다. 고통 속에서 민정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이름은 하윤. 윤아, 내 엄마는 민정이고 나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민정은 모른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아이를 내 이름으로 등록했다. 법적으로 나는 싱글맘이 되었다. 사회의 시선은 따가웠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무슨 사연이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정은 가끔 연락했다. 채야, 나 이제 이혼했어. 가족이 허락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아이를 어떻게 말할까? 그녀는 나 다시 너에게 갈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감시했다. 정아, 너 다시 그녀 만나면 상속 포기야. 아버지의 위협이었다. 민정은 갈등했다. 채아, 나 어떻게 해?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은 나를 아프게 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 우리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렸다. 어느 날 민정이 서울로 왔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채야, 나 매일 후회했어. 결혼한 게 실수였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아, 나도. 하지만 이제 바이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정은 울었다. 나 임신했던 거 낙태했어. 가족이 강요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아이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나와 함께였다. 정아, 그 아이는 나는 말하지 못했다. 비밀이 우리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정의 직장 동료들이 그녀의 성향을 알게 되었다. 민정 씨, 당신 레즈비언이래요. 비아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채야, 나 왜 이렇게 약해? 그녀의 말에 나는 너 강해. 우리 함께 이겨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아이를 숨기는 게 옳은가? 민정에게 말하면 그녀는 돌아올까? 아니면 도망칠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정의 가족이 다시 개입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민채 씨, 제발 우리 정이 좀 내버려둬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주머니, 민정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강요된 삶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가 그렇게 사는 걸 허락 안 해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나를 찔렀다. 왜 우리의 사랑이 비정상이 되는가?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게 정당한가? 민정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채야, 나 가족 포기하고 너랑 살게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직장을 잃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의 비밀이 우리의 관계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나는 고민했다. 정아에게 말할까? 우리 둘이 함께 사는 삶은 꿈 같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정과 나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쌓아갔다. 하지만 아이, 하윤은 여전히 숨겨진 존재였다. 나는 낮에 학교에 가고
저녁에 아이를 돌보는 이중 생활을 했다. 민정에게는 친구의 아이를 잠시 맡아라고 거짓말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채야, 너 정말 착해. 그녀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다. 민정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채야, 나 왜 이렇게 불행할까? 너랑 함께인데도. 그녀는 밤에 울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아이를 공개하면 민정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녀는 아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유는 우리의 일부였다. 사회적 정형은 우리를 압박했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민정은 흔들렸다. 채야, 우리도 결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다. 우리는 해외 결혼을 고려했지만 비용과 현실이 문제였다. 게다가 민정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노렸다. 오빠가 가끔 전화해 집으로 돌아와. 내 삶은 잘못돼서 라고 말했다. 민정은 오빠, 나 행복해 라고 대답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학생 부모가 나를 고발했다. 민채 선생님은 동성애자예요. 우리 아이 교육에 나빠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장은 나를 해고했다. 민채 씨, 미안하지만 학교 이미지가. 나는 항의했다. 제 성향이 교육과 무슨 상관인가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실직한 나는 절망했다. 민정에게 말하자 그녀는 울었다. 채야, 나 때문에 우리는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정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다. 아이 하유는 점점 컸다. 이제 걸음마를 떼고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를 보며 민정을 생각했다. 유나, 내 다른 엄마는 비밀이 무거웠다. 민정은 아이를 보며 귀여워. 우리도 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정아, 만약 아이가 있다면. 그녀는 웃었다. 좋을 텐데.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 그녀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갈등은 고조되었다. 민정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정아, 엄마가 아파. 집으로 와. 민정은 고민했다. 채야, 나 가봐야 할까? 나는 가봐. 하지만 돌아와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집으로 갔다. 며칠 후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가 왔다. 채야, 엄마가 나 없이 못 산대. 미안해. 그녀는 다시 가족에게 갇혔다. 나는 분노했다. 왜 가족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나? 나는 아이를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민정의 집 앞에서 대면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왔다. 너 또 왔어. 사라져. 나는 민정 씨를 데려갈게요 라고 말했다. 민정은 안에서 나왔다. 채야, 왜 왔어? 그녀의 눈에 아이가 보였다. 이 아이는. 나는 고백했다. 정아, 이건 내 아이야. 내가 떠난 후 내가 키웠어. 이민정은 충격받았다. 뭐? 어떻게? 그녀는 울며 아이를 안았다. 유나. 내 아이. 가족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더러운 일. 아이를 빼앗아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정아, 너 미쳤어? 이런 생활 포기해 라고 말했다. 민정은 흔들렸다. 채야, 나의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나를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아, 우리 가족이야. 윤희와 함께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가족을. 배신의 아픔은 컸다. 나는 아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민정은 연락을 끊었다. 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그녀. 하지만 내 안에는 분노가 쌓였다. 왜 그녀는 약한가? 왜 우리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나? 나는 LGBTQ 단체에 가입했다.
시위를 하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민정은 후회했다. 몰래 연락이 왔다. 채야,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그녀는 가족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위협이 있었다. 너 오면 윤희를 데려갈게.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정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했다. 채야, 윤희는 내 아이야. 나는 내가 포기했잖아 라고 대답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적이 되었다. 변호사는 동성 커플은 아이 양육권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회의 정형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재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증인들이 나왔다. 민정의 가족은 민채는 부적합해요 라고 증언했다. 나는 사랑으로 키웠어요 라고 반박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채야, 미안해. 하지만 윤희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나를 아프게 했다. 배신인가, 사랑인가? 법정 싸움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했다. 매일 재판장에서 민정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있었다. 채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 하유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다. 엄마, 다른 엄마는 어디 있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언론이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아이 양육권 분쟁 헤드라인이 나왔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랑은 자유야 라는 지지와 아이에게 나쁜 영향시라는 비난. 민정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녀를 방문했다. 정아, 포기해. 우리 함께 키우자.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 나를 설득해. 윤희를 정상 가정에서 키우자고 라고 말했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를 찔렀다. 민정의 가족은 더 세게 나왔다. 뇌물을 제안했다. 아이 포기하면 돈 줄게. 나는 거절했다. 윤희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들은 협박했다. 내 직장, 내 삶 망가뜨릴게. 나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LGBTQ 단체가 도왔다. 이건 인권 문제예요. 시위가 일어났다. 서울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들었다. 사랑은 평등하다. 민정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밤마다 꿈에서 아이를 보았다. 채야, 나 잘못 선택했어. 그녀는 가족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아빠, 나 채야 사랑해. 윤희와 함께 살게. 아버지는 분노했다. 너 미쳤어.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하지만 민정은 강해졌다. 내 삶은 내 거야. 그녀는 집을 나왔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아파트에서 아이를 안고. 윤아, 이게 내 다른 엄마야. 하유는 민정을 보며 웃었다. 민정은 울었다. 채야, 고마워. 내가 키워줘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정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너 더 이상 우리 딸 아니야. 그녀는 상속을 잃고 친구들을 잃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저 집안, 이상해. 일상은 여전히 힘들었다.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구하며. 민정은 작가 꿈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나는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소문은 따라왔다. 민채 선생님, 그 사건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채야,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민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이 왔다. 민정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민정, 너 나랑 이혼했지만 아이는 내 거야. 그는 시술의 정자 기증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윤희는 내 혈통이야. 그의 말에 민정은 공포에 질렸다. 채야, 어떻게 해.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건 복잡해요.
DNA 검사해야 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그의 혈통이었다. 그는 양육권을 주장했다. 레즈비언 커플보다 정상 가정이 낫다. 이 법원은 그의 편을 들었다. 아이의 복지를 위해 우리는 항소했다. 하지만 패배했다. 아이를 빼앗겼다. 민정은 무너졌다. 채야, 우리 윤희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정아, 포기하지 마. 우리 다시 싸울게. 회복 후 우리는 운동을 시작했다. LGBTQ 권리 단체와 함께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인정하라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다. 언론이 주목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민정은 작가가 되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하지만 대가는 컸다. 프라이버시 상실, 지속적인 비난. 민정의 가족이 화해를 청했다. 어머니가 왔다. 정아,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민정은 용서했다. 엄마, 이제 이해해.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느렸다. 아이는 전 남편과 살았지만 우리는 방문권을 얻었다. 유나, 엄마들 사랑해. 이 하윤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민정은 여전히 우울증과 싸웠다. 나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강해졌다. 채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이를 잃은 후 우리의 삶은 재건되었다. 민정과 나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집에서 새 출발을 했다. 민정은 책을 쓰며 치유했다. 이 책은 우리의 고통이야. 출판 후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동성애는 병이야. 온라인 공격이 쏟아졌다. 사회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증언했다. 우리의 사랑은 평등해요. 국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정은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이 우리를 파괴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요. 라고 덧붙였다. 아이 하윤은 주말에 우리를 방문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수용했다. 윤희 행복이 중요해. 하윤은 전마들 사랑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족으로 재결합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정의 우울증은 재발했다. 채야, 나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그녀를 안으며 너 강해. 우리 함께야. 라고 말했다. 민정의 가족은 완전히 화해했다. 아버지가 왔다. 정아,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민정은 울며 안겼다. 아빠, 고마워.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이 왔다. 민정은 해외로 이민을 제안했다. 캐나다로 가자. 거기선 동성결혼 가능해. 나는 고민했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였다. 가족, 친구, 직장. 정아, 우리 여기서 싸우자. 하지만 민정은 준이를 위해 자유로운 곳으로 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정했다. 이민을. 출국 전날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채야, 우리 처음 만난 곳이야. 민정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때부터 사랑했어. 우리는 키스했다. 사회의 시선 속에서. 이제 자유야.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는 결혼했다. 아이를 데려왔다.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처는 잊히지 않았다. 민정은 책을 계속 썼다. 이건 우리의 여정. 나는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평등을 가르쳐. 그러나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게 현명한가?